자, 이번 시간에는 루이스 구조식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에서 그 특징을, 분자 구조를 찾는데 아주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데 단계별로 한 가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산화황 SO2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는 이 분자 내에 들어있는 전자점의 개수, 즉 전자점은 원자과 전자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자과 전자수를 모두 다 합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점 총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은 16쪽이므로 전자점이 16개 있고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산소의 경우 산소 원자가 2개 있으므로 곱하기 1을 해줘서 이것을 합해주면 이것이 바로 SO2 안에 들어있는 원자과 전자수 또는 전자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그게 총 18개가 되겠죠. 자, 지금 첫 번째 단계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 또는 전자점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온의 경우는 좀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염소산 이온의 경우 이와 같이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고 암모늄 이온의 경우는 전하량이 플러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CaO3라는 이 분자에서 전자가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을 띠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총 원자과 전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하량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즉, 자, CL에 들어있는 전자점 수는 17쪽이니까 7개이고 산소는 6개입니다. 근데 산소의 개수가 3개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해줘야 여기에 있는 전자점 수가 되겠는데 여기에 전자를 하나 얻어왔다는 얘기죠.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전하량만큼의 전자를 더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암모늄 같은 경우 NH4 플러스입니다. 자, 질소는 15족이므로 원자과 전자가 5개, 수소는 1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4개 있죠. 이게 총수인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즉 전하량만큼을 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6, 3, 18에다가 7을 더하니까 25 플러스 1이고 총 점수의 개수는 26이 되겠습니다. 반면 암모늄은 총 9개에서 하나를 빼줌으로 8개의 전자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해서 원자나 분자에서 또는 이온에서 원자과 전자수 또는 전자점 총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1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 구하는 방법이 1단계였다면 2단계는 이제 골경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골격이라는 것은 결합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F2 같은 분자, 이원자 분자의 경우는 골격이 따로 필요 없죠. 2개의 원자만 있으므로 두 점의 경우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면 되기 때문에 중심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3원자 이상의 분자나 이온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어느 부분이 다른 원자들과 결합될지 그 부분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이산화황의 경우 황이 중앙에 오고 양쪽에 산소가 올 수도 있지만 중앙에 산소가 오고 한쪽에 황이 다른 한쪽에 산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조가 가운데 어떤 원자가 가운데 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죠. 자, 골격을 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중심 원자를 어떤 녀석으로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자, 이때 중심 원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녀석은 바로 먼저 결합선, 즉 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느냐,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녀석이 중앙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보다는 작은 녀석이 중앙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크기가 작은 원자보다는 크기가 원자 반지름이 또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이 큰 녀석일수록 중앙에 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SO2에서 자, 전기 음성도도 작고 크기도 다음 주기, 즉 3주기에 있는 황이 산소보다는 중앙에 배열될 가능성이 높겠죠. 마찬가지로 염소산에서도 CL이 가운데 올라 가능성이 높고요. 암모니아에서는 질소가 결합선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운데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심 원자를 선택했다면 다음은 결합이 도대체 몇 개나 이루어질 것인지 그 결합선의 개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예측하는 방법이 식이 있는데요. 자,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수 곱하기 2 플러스 수소 제외한 원자수 곱하기 8 빼기 원자과 전자수 한 것을 어떻게 하냐? 2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복잡하죠, 된통. 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방금 F2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자, F2는 자, 플로루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결합이 형성될 때 결합이 몇 개가 될지 이 식으로 예측한다면 자, 수소의 원자수가 여기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0입니다. 자, 반면에 수소를 제외한 원자는 곱하기 8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얘네는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 원자가 지금 플로린이 2개 있고 곱하기 8 한 다음에 빼기 원자과 전자수를 빼라고 했습니다. 얘 원자과 전자수 7개, 얘 7개니까 2개가 있으니까 14겠죠. 이걸 빼라고 했어요. 그걸 다시 2로 나눠서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6 빼기 14니까 2가 나오고 2분의 2가 나와서 1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1이 바로 결합의 개수, 즉 결합선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복잡한 말이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 F하고 F, 플로린 F2라는 분자가 결합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를 하면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원자과 전자인 플로린이 7개가 있고 여기에도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원자과가 있는데 총 14개의 원자과 전자가 이 분자 F2라는 분자에 들어있는데 이 F2는 결합에 사용되고 그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으로 사용될 전자점들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자에 대한 결합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에 대한 총 자원이 14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즉 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앞에서 얘기한 전자점의 개수가 14개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원자와 이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로린은 옥텟을 만족하면 총 원자과 전자가 몇 개여야 되냐면 8개여야 됩니다. 이쪽도 8개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 원자들이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총 16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총 16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들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전자점 개수는 14개인 것입니다. 이 16 빼기 14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를 뺀 이 2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 얘네들이 이와 같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8개의 전자가 필요하고 얘도 8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가진 총 전자는 14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 14개의 전자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러려면 전자가 2개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왜 2개가 부족하냐?
한 쌍의 전자, 즉 한 쌍의 공유 전자가 이쪽에서도 한번 세워지고 이쪽에도 한번 세워졌기 때문에 자, 14개의 전자로 총 16개의 효과를 낸 것입니다. 그 말은 자, 이와 같이 이 총 옥텟을 만족하기 위한 전자 수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점수의 개수를 빼면 이때 각 원자에서 중복되어져서 세워진 전자의 개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근데 자, 전자의 결합은 전자 한 쌍, 즉 전자 2개가 모여서 된 것이므로 이것을 2로 나누면 이건 바로 결합 선수가 되는 것이고 그냥 놔두면 결합에 사용한 전자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결합 선수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F2를 이용해서 결합 선수를 예측했다면 지금부터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얘네들에 대한 결합 선수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선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각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2주기, 3주기 원소이므로 얘네들이 옥텟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18족 원소, 즉 네온이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8개, 얘도 8개, 얘도 8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3 해서 24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이 앞에서 계산했듯이 총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 즉 전자 점수의 개수는 6개씩 밖에 없으므로 6 곱하기 3, 18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에서 18을 빼게 되면 바로 6이 나오고 이 6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분자 내에서 결합이 형성됐을 때 결합에 사용된 전자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로 나눈 것이 바로 결합선, 즉 공유 전자 쌍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합선 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분자 내에서는 지금 결합이 몇 개 있다는 뜻이냐면 3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중심 원자는 황이고 그리고 결합선이 3개 있다면 우선 하나씩 이와 같이 배치할 수 있겠고 나머지 하나는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으면 되겠죠. 둘 중에 아무 곳에나 이렇게 그어주면 결합선이 3개 쓰인 것입니다. 자, 되셨죠? 자, 지금 책에서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선생님은 결합선을 바탕으로 다음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책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염소산의 경우 자, 이 친구가 가운데 있는 염소의 경우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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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가 있어야 모두 옥텟이 만족되니까 4, 8에 32개의 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점수 또는 원자과 전자 수는 7, 6, 6이므로 아까 계산한 바와 같이 25개인데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었죠. 전자 하나를 더 얻었으므로 26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총 결합선 수는 6이 되고 즉 전자 쌍이 3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공유전자 쌍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중심 원자를 두고 3개의 전자 결합선을 그리면 되는 것이죠.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지금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텟을 만족해야 되는데 수소는 1주기에 있으므로 2개만 받으면 18쪽의 원소가 같아지죠. 그래서 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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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래서 2 곱하기 4에다가 얘는 8개가 돼야 옥텟이 만족되니까 이렇게 하면 총 16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총 홀전자의 개수는 홀전자라네요. 원자과 전자수 또는 전자 점수의 개수는 아까 몇 개였냐면 8개였네요. 하나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결합에 사용된 총 전자 수는 8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공유전자쌍의 수가 공유전자의 수가 총 8개고 결합선의 수는 이걸 반절로 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중심 원자에서 수소에게 전자를 하나씩 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좀 결합선 수를 예측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변 원자의 옥텟을 먼저 만족시키는 단계입니다. 자,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처음에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 분자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자 점수가 지금 SO2 같은 경우는 18개였죠. 자, 근데 이 18개의 전자 중에 결합에 지금 우리가 몇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몇 개인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결합선수가 3개였으므로 하나, 둘, 3개의 결합선의 사용함에 따라서 이 결합선 하나당 전자쌍이 전자가 2개가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 결합을 나타내는데, 골격을 나타내는데 전자를 6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전자의 개수는 총 12개인 것입니다. 자, 이 12개의 전자, 남아있는 전자로 먼저 주변 원자의 옥텟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 산소와 이쪽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들어갈 전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지금 이중결합이고 한쪽에는 단일결합이거든요. 그러면 이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2개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총 6개를 더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옥텟이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6개의 전자를 사용했고요. 자, 이 산소 원자에서 옥텟을 만족해야 되는데 총 이중결합이 있으므로 여기 4개가 이미 들어갔으므로 8개가 되기 위해서는 4개의 전자쌍을 더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기에서는 4개의 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주변 원자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총 10개의 전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합에 사용하고 남아있는 전자점의 개수가 총 12개였는데 여기에 지금 옥텟을 만족시키는데 10개의 전자가 사용했으므로 이제 주변 원자의 옥텟을 만족시키고 나서 남은 전자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전자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선생님이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빈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다 찢지 않고 이렇게 쌍을 항상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합에 사용되고 나머지 전자들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을 지어서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비었다고 해가지고 여기 하나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2개의 전자가 이제 남았습니다. 주변 원자에 대한 옥텟을 만족시키고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 남은 전자를 중심 원자의 옥텟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개의 전자가 남았으므로 중심 원자의 전자를 이렇게 전자성을 2개를 찍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황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황의 입장에서 옥텟이 만족됐고 이쪽 산소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텟이 만족됐고요. 이쪽 산소에서도 옥텟이 만족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원자들의 옥텟을 만족시키면 잘 루이스 전자점식을 잘 그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염소산의 경우 총 26개의 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합선에 우리가 전자를 총 몇 개 사용했냐면 결합이 3개 있으니까 6개의 전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전자는 20개입니다. 자, 이 20개를 가지고 먼저 주변의 옥텟을 만족시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 산소의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개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전자쌍으로 6개만 더 찍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만족됐고요. 여기다도 자 6개, 여기다도 6개. 즉 6개가 3 곳의 산소에서 쓰였으므로 이 주변의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가 총 18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전자는 20 빼기 18이므로 2개가 됐죠. 자, 주변 원자를 옥텟을 만족시키고 남은 전자가 2개이고 이 2개의 전자는 마지막 중심 원자의 옥텟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러면 염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텟이 맞았고요. 산소에서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마지막 전하량을 대괄호로 치고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소산 이온의 다음과 같이 루이스 구조가 점전화 시기, 전자점식이 잘 표현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암모니아 해보겠습니다. 자, 암모니아의 경우, 암모늄 이온의 경우, 자, 8개의 전자점이 있었는데 이중 결합에 8개가 모두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남는 전자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주변에 옥텟이 만족됐나요? 자, 수소는 2개의 전자만 채워지면 되기 때문에 수소 모두 옥텟에 만족했습니다. 그럼 질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네요. 옥텟에 만족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을 더 찍어주지 않고도 옥텟에 모두 만족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 대괄호 치고 전체 전하량만 표시해주면 전자점식이 제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4단계까지 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 자, 형식 전하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식 전하라는 것은 자, 가정입니다. 가정. 자, 다음과 같이 분자가 결합을 이뤘을 때 이 공유 전자쌍을 똑같이 전기음성도를 무시하고 똑같이 나눠 가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원자가 해당 원자가 가지게 되는 전자의 전하의 차지는 어떻게 되냐? 즉 그 원자의 전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F2로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F2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공유전자쌍이 있는데요. 자, 이 공유전자쌍을 똑같이 나눠 가졌다고 한다면 자, 다음과 같이 하나는 이쪽 플루오린에 하나는 이쪽 플루오린에 나눠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형식 전하는 어떻게 구하느냐? 원래 처음에 있던 원자과 전자수에서 빼기 이와 같이 동등하게 나눴다고 생각했을 때의 원자수. 동등할 때, 원자수라네요. 전자수. 자, 그러면 플루오린의 경우 원자과 전자수가 원래 7이었습니다. 근데 공유결합이 형성됐을 때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했을 때 얘는 그저를 7이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형식 전하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0, 여기도 0. 자, 그러면 이산화황 SO2에 대한 형식 전하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산소의 경우 원래 처음에 있던 원자과 전자수는 그렇습니다. 6이었습니다. 자, 현재 그러면 세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이걸 동등하게 나눠 갖는다고 한다면 자, 여기 이중결합, 여기 단일결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전자를 중에 절반은 얘가, 이 2개의 전자 중에 절반은 얘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비공유전자쌍 2개는 오로지 자기 것이고 공유전자쌍에서 이렇게 절반씩 가져오게 됐을 때 이 S의 경우 현재 가지게 되는 전자의 개수는 5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빼주면 지금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원래 전자를 원자과 전자가 6이 있고 처음엔 6개 가져야 했었는데 공유결합이 형성되면서 5개밖에 배정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자 수가 하나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플러스 1의 형식 전하를 갖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플러스 1의 형식 전하를 갖는다는 것은 현재 이 황이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전자의 환경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으니까 플러스 1을 갖겠죠. 반면에 이쪽 산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산소는 자 4개 중에 절반은 황 가져갔죠. 절반은 자기가 가져왔습니다. 얘 원래 원자과 전자수는 6이었고 현재 나눠 가졌을 때 전자도 공유결합이 형성됐을 때 전자수도 6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0이 되고 얘의 형식 전하는 0입니다. 0. 자, 반면에 이쪽 산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산소는 자 처음에 원자과 전자수가 6이었는데 공유결합이 형성된 후에 배당된 전자의 개수는 7이 되네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얘의 형식 전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얘는 원래 공유결합이 형성되기 전보다 전자를 좀 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형식 전화를 나타낼 수 있고, 형식 전화를 바탕으로 이따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그 가능성이 높은 공유 결합 구조는 어떤 것인지 판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염소단의 경우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염소는 원래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공유결합이 형성됐을 때 하나씩 나눠 갖는다고 치면 여전히 선생님이 착각했습니다. 산소니까 6이네요. 6개의 원자과 전자 수가 있는데 하나씩 나눠 갖는다고 했을 때 7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이너스 2인 것이죠. 마이너스 1인 것이죠. 반면에 염소는 원래 7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했을 때 5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 2개가 있기 때문에 빼기 5를 하게 되면 2가 되고 염소의 형식 전화는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또 하나의 사실. 자, 이 분자 내에서 또는 이온 내에서 모든 원자들의 형식 전하의 합은 그 원자나 분자의 전하량과 같아야 됩니다. 즉 SO2는 분자였죠. 정기적 중성입니다. 그래서 황의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세 개를 합치면 0이 됐습니다. 총 형식 전하의 합이. 왜냐하면 이 분자 자체에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0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염소산의 경우 마이너스 1이 3개 플러스 2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이온의 전하량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원래 한 개가 있었는데 지금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갖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한 개. 그래서 수소의 형식 전하들은 모두 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는 원래 원자가가 5개인데 4개밖에 지금 배당을 못 받았어요. 여기 각각 결합해서. 그러므로 플러스 1이 되고 질소의 형식 전하는 플러스 1, 즉 전체 암모늄의 전하량 플러스 1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장시간 선생님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복 청취하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재 60쪽에 보면 60쪽에 몇 가지 분자에 대한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 예를 들어 HCl 하나하고 선생님이 CO2를 방금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을 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얘 하나, 얘는 7개이므로 총 8개의 전자점 또는 원자과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 골격을 형성한다고 할 때 2개의 원자밖에 없으므로 골격은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고 결합선수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얘 옥텐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소는 2개가 필요하고 염소는 8개가 필요하므로 총 얘네들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10개의 전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진 게 8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빼주면 결합에 사용된 전자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개수가 2개이므로 결합선은 하나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세 번째 단계. 주변 원소부터 옥텟을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옥텟을 만족하려고 할 때 뭐 따로 주변이 없으니까 그냥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에 2개가 사용됐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총 8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점을 찍어야 되는 전자의 개수는 총 6개가 되고 6개를 어느 부분에 찍을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소의 경우는 결합이 형성되면서 옥텟이 만족됐으므로 염소에다가 6개를 찍어주면 되고 그러면 모두 이제 전자를 소진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전자점을요. 그리고 수소에 대해서 옥텟이 형성됐고 염소에 대해서도 옥텟이 형성됐네요. 자, 마지막 형식 전하를 계산해 볼까요?
자, 수소는 원래 원자가가 하나였는데 전자를 하나 이렇게 배당받았으므로 빼기 1을 하면 형식전화 0. 염소의 경우 7이었는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받았다고 치면 7이 되므로 형식전화 0으로 다음과 같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얘는 원자가 4개, 얘는 6개. 그런데 2개가 있으므로 6, 2, 12 해서 총 16개의 원자가 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심원자 골격을 구하기 위해서 중심원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사이즈가 크거나, 전기음성도가 작거나, 또는 많은 결합선을 할 수 있거나, 그러면 탄소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탄소를 중앙에다 놓고 산소를 양쪽에다 놓은 다음에 골격을 형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합선 수를 예측해야 되는데요. 자, 3개의 탄소가 총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8개 곱하기 3해서 24개가 있어야 되고 24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수를 빼면 바로 8이 나옵니다. 자, 즉 전자의 8개의 전자가 사용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결합선수를 계산하면 총 4개의 결합선을 그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쪽이 똑같은 산소이므로 결합선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총 결합에 8개가 사용됐으므로 처음에 16개가 있던 전자에서 8개가 결합에 사용되고 이제 점을 찍을 때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찍을 점은 8개가 남았습니다. 그 점을 주변에서부터 옥텟을 만족시켜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찍으면 2개, 4개, 6개, 8개 산소는 옥텟이 만족됐네요. 자, 이쪽 산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므로 4개만 더 찍어주면 옥텟이 만족되겠습니다. 탄소의 입장에서 자, 그러므로 이제 8개 다 찍어줬으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자가. 그런데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탄소는 8개로 옥텟이 만족된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점전자식은 이 다음과 같이 구조를 나타낼 수 있고 그때 형식전화를 계산해보면 산소 입장에서 얼마인가요? 원자가 6에서 현재 6개의 전자를 배당받고 있어서 형식전화 0, 얘도 0, 얘도 0의 형식전화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접했던 분자들에 대한 루이스 구조식을 그 규칙을 땅에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으로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루이스 구조식을 모두 마쳤습니다.